그러면 12번은 우리 공공기관. 1번 딱 보니까 사립대학교 나왔어. 사립대학교 공개 의무 있는 기관이야, 아니야? 공개 의무 있다. 대통령령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 있는 기관으로 정해놨어요. 따라서 두 번째 줄, 첫째 끝에 말하자면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국가로부터 뭐 예산 지원, 비용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보는 거고, 그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줄이 틀린 거야. 응? 틀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키워드가 뭐냐면 KBS야. 한국방송공사. 아까 전에 뭐 나왔었지?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개 의무 없다 그랬어. 특별법에 설립된 특수법인 아니라 그랬어. 응? 근데 요거는 KBS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이 꼴은 뭐야?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이다 이거예요. 응? 구별해둬야지. 한국증권업협회하고 한국방송공사, 응? KBS하고는 정반대야. 2번 맞고 3번. 그게 나왔네. 한국증권업협회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공개 의무 없다 이거야. 응?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사립학교 나오지? 사립학교가 보유하는 정보는 또 공개하라고 따로 법이 있대. 사립학교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특례법이라고 따로 있어서 그 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그 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또 정보공개법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둘 다 적용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우선적으로 특례법이 적용되고 그 법에 없는 사항이거나 뭐 이런 거는 다 정보공개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13번은 옳은 거 고르래. 1번 땡. 외국인도 일정한 외국인 인정되잖아. 다시 기억 떠올려봐.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이거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한테 정보기 청구 인정되는데 왜 인정될 여지가 없대. X. 2번 반드시 원본이어야 돼? 원본일 필요는 없다 그랬어. 4번도 된다 그랬어. 그지? X. 3번은 맞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정보공개 청구 인정되고 설립 목적도 안 따진다 그랬어. 응? 3번이 맞고 4번은 정보공개 청구했다 거부받으면 그 자체로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를 침해받은 게 돼서 바로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지. 근데 왜 안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 그치? 틀렸고. 쉬웠어. 되게 쉬웠고. 14번은 틀린 거 고르래. 자, 우리가 행정절차법 공부했었잖아. 행정절차법에서도 청문 절차에서 그 처분의 당사자나 절차에 참여받은 이해관계인인 3자는 그 처분에 관련된 정보 자료를 열람 복사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돼. 행정절차에서도. 응? 근데 그거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만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정보 공개 청구하는 건 그 정보에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그냥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1번 이해돼요? 첫째 줄 끝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정보공개는 어떤 불이익 처분의 이해관계인에게만 그 문서 관련된 처분과 관련된 문서 자료 열람 청구 인정한다. 이해관계인한테만. 응? 근데 두 번째 끝에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그냥 모든 국민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나하고 뭐 이해관계 없어도 내가 알고 싶은 정보 공개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 있어야 된다는 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1번 5. 그 다음에 정보공개의 출발점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야. 응? 근데 두 번째 줄 끝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법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당연하게 국민은 알 권리에 기초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달라고 청구할 권리 인정된다고 일찍부터 인정해 온 거야. 응? 뭐 별 문제 없고요. 자, 아이고, 야, 3번. 야, 이거 좀 외우기도 쉽지 않아. 하여튼 뭐 재건축 사업 계약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 보상 평수 산출 내역. 말이 길어. 그러니까 좀 줄이면 뭐 무상 보상 평수 산출 내역 이게 빠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를 안 받고 조합원들에게 주는 그 아파트 평수. 응? 그러니까 예전에 조합원들이 자기 건물 있고 땅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새로 거기 딱 철거하고 아파트 새로 지면 옛날에 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정도의 아파트 평수는 그냥 무상으로 주지. 그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 더 내라 이러고, 그지? 그럴 거 아니야. 그 옛날에 어떤 사람 재산이 새로 건축한 아파트에 30평 아파트하고 맞먹는 재산이 그러면 30평 무상으로 주는 거지. 응? 그 사람은 돈 더 낼 필요 없이 그냥 입주하는 거지. 응?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상 보상 평수 산출 내역 공개 대상이냐 비공개 대상이냐 이거야. 이거 공개 대상이다. 응? 자, 무상 보상 평수 산출 내역 두 번째 끝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로 공개 대상 정보라는 말입니다. 응? 외워야지. 방법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틀린 거는 이제 4번이네. 그러니까 판례는 뭐냐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다 정보 공개 의무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응? 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도 하는 일이 업무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뭐 행정부 정부의 감독과를 받고 뭐 이런 거 다 따져봐서 그게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인지를 판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틀렸지. 그 첫째 줄에 점만으로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고, 응? 거기다가 그 법인의 역할과 기능, 그 역할이 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냐, 응?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느냐, 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공개 의무 있는 기관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결과 아까 KBS는 그 역할 기능 뭐 이거 다 따져보면 이거 공개 의무 있는 특수법인이라고 봐야 되고, 한국증권협회는 특수법인이기는 하지만 공개 의무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응?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점만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또 셋째 줄에 그거 판단하지 않는다도 아니고 그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약간 사례형으로 문제를 만들었다. 그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갑이라는 국민은 행정청이 보유하는 정보 중에 다른 사람인 을과 관련된 정보를 사본으로 교부해달라는 방법으로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게 두 가지야. 여기 딱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제3자인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는 거. 두 번째는 공개 방법을 딱 선택을 해서 청구했지. 사본으로 교부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돼. 사본으로 해줘야 돼. 물론 예외가 있어. 이거 사본이면 이제 복사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사본을 복사하려면 이거 다 훼손될 우려가 있다. 원본이. 그럴 때는 이제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청구한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런데 사본으로 교부해달라는데, 공공이 아니라 싫어. 나 그냥 메일로 보내줄래.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거부한 거예요. 응? 네, 자, 이 끝에 다 문제는 나오는데, 어쨌든 보자. 그러면 1번 맞겠어? 사본으로 교부해달라고 청구했으면 사본으로 교부해줘야 됩니다. 행정기관은 다른 방식으로 이게 공개할 재량 없어요. 응? 청구한 방법대로 공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본으로 교부해달라더니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 하고 열람해주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 없어요. X. 2번은 제3자인 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청구받은 A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까 배웠지?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제3자인 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되죠. 필요하면 의견을 듣고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 그러면 통지를 받은 제3자인 을은 어떻게 돼? 자기와 관련된 정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으면 행정청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요청이 있다고 해서 공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할 수 있어요. 응? 따라서 2번 왜 틀렸어? 제3자인 을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X가 된 거예요.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개할 수 있어요. 네, 틀렸고, 자 3번은
요거는 이제 소송하고 연관되는데, 잘 봐. 이게 바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야. 행정청이 맨 처음에 정보 공개 거부한 이유로 내세운 건 맨 처음에 뭐였어? 이게 아직 행정기관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다라는 게 거부한 이유야. 원래 정보공개법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돼 있거든. 그래서 거부한 당초 이유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게 이유였어. 근데 상대방 소송 들어갔어. 그랬더니 소송 들어가니까 행정청이 이유를 추가했대. 어떤 이유를 추가했대? 둘째 줄에. 이거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정보다 라는 이유를 또 추가한 거야. 응? 이거 이유 추가하는 거 허용될까요? 허용된다는 얘기는 법원이 행정청이 소송 단계에서 추가한 이유까지 고려해서 재판을 해야 되냐 하는 건데, 허용하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재판해 주는 거야. 허용하지 않으면 당초에 내세운 이유만 가지고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고. 응? 그런데 이거 허용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 뭐냐면, 행정청이 당초에 내세운 이유와 나중에 추가한 이유와 이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냐, 동일성이 있느냐를 갖고 따져요. 응?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근데 가만히 봐봐.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 중에 이라는 이유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는 전혀 동일하지 않은 이유야. 동일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이유야. 그렇지 않아? 응?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아까도 설명했잖아.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했더니 상대방이 소송 들어가니까 행정청이 얘는 청소년이 술 판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위생불량도 있어서 영업정지 6개월 나간 거다. 그리고 위생불량이라는 추가했어. 그러면 행정청이 당초에 내세운 이유는 청소년이 술 팔았다는 이유였는데 느닷없이 또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있었다고 또 소송에서 추가? 그러면 두 개의 이유를 비교하면 이게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야? 전혀 다른 이유야. 전혀 다른 이유는 추가하는 거 허용 안 돼. 법원이 그거 고려 안 해. 재판함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래야 추가한 이유까지도 고려해서 재판한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 동일성이 있는 이유겠어? 아니겠어? 전혀 동일성이 인정 안 돼. 그렇지? 상식적으로 봐서. 응? 동일성이 없는 이유니까 행정청의 소송에서 이런 이유도 있었다라고 추가한들 법원이 그거까지 고려해서 재판 안 해줍니다. 추가하는 거 허용 안 되는 거예요. 응? 왜 안 해줄까? 상대방 너무 갑자기 당황스럽게 행정청이 상대방한테는 이런 이유로 너한테 이런 영업정지 처분한다 써서 내보냈는데 상대방이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갖고 소송 들어갔더니 소송 도중에 갑자기 이런 이유도 있었다면서 갑자기 들이대면 상대방 당황스러워. 제대로 방어를 못해. 상대방만 불리해지잖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응?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동일성이 없어요. 추가한 이유하고 애초의 이유하고. 그 다음에 4번은 틀렸지. 아까 정보공개 청구했다 거부받으면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거라서 그것만으로 소송할 자격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지, 별도로 무슨 거부받아서 다른 이익 침해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 따라서 청구한 정보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관계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은 알 권리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 그래서 알고 싶은 정보는 다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주인으로서. 그거지. 그 정보하고 무슨 자기가 법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고 거부받으면 소송할 자격 인정됩니다. 응? X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16번은 판례 입장으로 옳은 거 고르래. 자, 1번은 두 가지로 틀렸는데 두 번째 줄에 원본 문서에 의하면, 원본이 의하면 이런 말을 하냐? 원본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 벌써 하나 틀렸죠?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거야. 응? 전자도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도 어떻게 돼? 원래 전자도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그 형태 그대로 공개해 주는 거지. 행정기관이 막 멋대로
가공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두 번째 문장, 전자된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도 정보는 뭐 검색, 편집해서 제공해야 된다? 아닙니다. 원래의 형태로 그대로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군데나 다 틀린 거예요. 1번 X. 자, 2번 길게 하지 말고, 자, 2번에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라고 나와요. 요거 밑줄 치세요. 검찰 보존 사무 규칙. 이것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만든 법이긴 해. 응? 근데 복잡한 얘기 꺼내고, 우리 이제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명령에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돼 있어요. 문제는 이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해라고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다른 법률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그 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2번에 어떻게 돼?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은 두 번째 끝에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법, 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 검찰 보존 사무 규칙에서 뭐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써 있다고 그래서 그 정보를 공개 거부할 수 없어요. 이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거 몇 번 나와요 시험에. 하여튼 간단하게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라는 법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하는 거 위법이다. 응? 그래서 2번도 X. 그 다음에 3번 외워야 돼. 3번은 첫째 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까지만 하지. 위원회가 누군가가 자기를 독립운동자라고 인정하고 뭐 훈장 수여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위원회가 심사하지. 그리고 둘째 줄 앞머리 보면 회의록 작성해. 그치? 회의록. 이거 공개해야 되냐? 공개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지. 이거 공개하면 거기 위원 중에 이 사람은 이거 뭐 이 독립운동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거 훈장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한 사람도 있겠지, 위원들. 그럼 만약에 이거 인정 안 된 그 유족들은 어떻게 하겠어? 또 그 위원 찾아갈 수도 있잖아. 항의하러. 그런 거 방지하려면 공개하지 말아야지. 응? 그래서 자,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말아야 될 비공개 대상 정보다. 외우는 거야. 비공개 대상. 응? 비공개. 근데 뭐라고 그랬어? 그치?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응? 공부는 머릿속에 비공개 대상 정보다라고 외우면 되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건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지만 아무리 권리로서 인정이 된다 해도 지한테 아무런 이익도 없으면서 오로지 남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하는 거, 이런 권리를 남용한다 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핵심은 두 번째 줄은 오로지 목적이 뭐야? 정보를 공개받아서 어디다 사용하려는 목적은 없어. 오로지 공무원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응? 이거 한 1000페이지 복사해 주세요. 나 돈 많아. 1000페이지 복사해 주세요. 공무원 열심히 복사해 줬더니 보지도 않아. 또 다음날 와서 또 이번에는 1500페이지 딴 거 복사해 주세요. 맨날 그 공무원 계속 찍어서 괴롭히는 거야. 그치? 이거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럴 때는 공개 거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청구할 경우. 응? 자, 두 번째 줄.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라면 권리 남용에 해당돼서 공개 거부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틀리게 말했지?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옳은 거 고르래. 17번 1번 땡이지.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는 국민에는 권리 능력 없는 단체도 다 포함해요. 안 된다 그래서 X고, 2번이 맞습니다. 자, 우선 앞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나와 있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표현하는데 법이 뭐냐면 다음에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하면 안 된다가 아니야, 규정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야. 그럼 뭐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이 돼. 그러니까 법에서 이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라 명시해놨어도 행정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도 반드시 비공개로만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요. 2번 맞아요. 3번 아까 했지. 공무원도 사생활 보호 필요성은 있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하고 직위, 적어도 두 가지는, 이름과 직위는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라고 해서 X예요. 공개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의 신청 절차를 안 거치고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그치? 이미 나왔던 거 또 나오죠? X.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8번 옳은 거 고르래. 1번 또 나온 거다.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거부한 걸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는 거 아니다. 1번 맞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다음에 2번은 정보공개 청구한 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결정해야 되는데 또 연장해서 10일, 연장해서 총 20일이 지나도 아무 결정 없으면 이거 부작위로 보면 되지? 그러면 그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죠? 이의 신청은 허용되지만 행정심판 청구는 허용 안 돼. 행정심판 청구해도 돼요? 이의 신청 거쳐서 해도 되고 그냥 막바로 행정심판 청구 바로 가도 되고. 틀렸어요. 3번은 누가 부담해? 비용.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이 여기 행정청이 부담하면 공짜로 공개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무분별하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 돈 안 되니까 뭐 그냥 공무원한테 복사 막 엄청나게 해달라고, 별로 필요도 없는 정보까지, 그죠? 그런 걸 방지해야지,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꼭 필요한 정보만 이제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고, 비용은 본인 부담하에, 청구인 부담하에. 그리고 이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때만 감면해 주게 돼 있죠. 응?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개는 전자문서로 공개할 수도 있어요. 정보 공개는. 그래서 거기 재판 기록 일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했다고 전자문서로 통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문서로 통보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공개로. 그 문서는 또 처분하는 문서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하려면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어요. 자, 없다 그래서 X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19번은 정보공개. 틀린 거. 우선 아는 거 나왔다. 그죠? 3번 학폭위 회의록. 공개야 비공개야? 비공개. 근데 틀렸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죠? 공개 그러면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두째 줄에 이의 신청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는데, 맞죠? 그래서 아는 거 나왔고, 2번은 법이 부동산 투기 정보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에서 무슨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해놨어요. 8가지 항목 중에 8번째 항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맞고, 자 1번은 첫째 줄 끝에 보면 정보공개 심의에 나온단 말이야. 이제 각 공공기관마다 이제 정보공개 심의라는 걸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정보공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거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민간인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정보공개 심의회에는 민간인 위원이, 즉 외부위원이라고 해서 이게 민간인 위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 조직 밖에 있는 민간인이 2분의 1 이상 위촉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첫째 줄에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분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설치하는 정보공개 심의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그러니까 이 국방안전보장 이런 국가기관이 아닌 곳은 2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게 하는데 이 국방부 외교 분야 여기는 3분의 1 이상으로 단서 조항을 둔 거야. 그래서 맞는 내용. 그러니까 1번을 공부하면서 다른 데는 다른 일반적인 정보공개 심의에는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 근데 국방 외교 분야 이쪽은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좀 적게 외국어를 적게 위축해도 된다는 거야. 3분의 1 이상이 더 적은 거잖아. 그죠? 자,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20번. 정보공개 옳은 거. 자, 여러분들 1번을 보면서 우리 2, 3, 4는 그냥 딱 보는 순간 안다. 2번 뭐야 이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는 회의록 나왔지? 근데 회의록에 나오고 우리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뜨면 아까 행정 절차에서 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뭔가 시장이 허가를 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절차 하자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거.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 이거 공부했지? 요거는 이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여기 뭐야? 발언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자, 키워드 발언자의 인적사항. 이거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런 거 있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누군가가 시장한테 모텔 건축허가 내달라. 근데 학교 앞에다 세우는 거야. 애들 초중고등학교 앞에. 근데 그 위원회 위원이 어떤 위원은 적극 찬성. 찬성은 누가 막 찬성하는 발언은 뭐 회의록에 기재돼 있어. 그래갖고 결국 시장이 허가를 내줬다고 치자 학부모들이 난리가 날 거야. 그지? 이 찬성한 위원 집에 찾아갈 거야. 집 앞에 가서 막 시위하면서 니네 집 앞에 모텔 세워라. 난리 날 거라고. 이거 공개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제대로 토론할 수도 없을 거고, 그지? 네, 그래서 중요한 거 발언자의 인적사항이야.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 비공개. 근데 뭐라고 나왔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됐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비공개로 봐야 된다. 그지? 그렇다면 야 1번도 뭐 나왔지? 자 1번은 좀 쪼개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있지? 그리고 영수증 증빙서류 업무 추진비라고 각 부서장들한테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장한테도 뭐 1년 동안에 뭐 서울시장 아마 업무 추진비라고 나오는 게 막 매덕 나올 거야. 그럼 뭐 부하 공무원들 명절 때 뭣도 주고 뭐 이렇게 알아서 쓰라고 합니다. 근데 업무 추진비 가끔 보도에도 나오지? 지네들 가족끼리 식사하고, 그지? 아니, 얼마 전에 뭐, 이거 선거하고도 연관있지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로 뭐, 자기네 가족 식사, 뭐, 그게 업무 추진비야. 그게 카드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걸 이제 사적으로 썼다고 문제 삼는 거 아니야. 그런 일 과거에 엄청 많았어. 다른 것들도. 그죠?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뭐 그런 업무 추진비 그거로 지네 가족끼리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고 매기는 뭐 업무와 관련된 사람 만나서 뭐 식사했다고 그렇게 하고 내는 거야. 그치? 국민 세금을 지네 개인 돈으로 쓰는 거지. 이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봐. 첫째 줄에 있는 업무 추진비 내역하고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 있지? 영수증. 이건 공개해야 될 정보야.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줄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이게 문제인 거야. 거기에 둘째 줄로 이게 뭐야? 개인에 관한 정보. 즉 거기에 누구 만났고 뭐 그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그 상대방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문장의 핵심은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둘째 줄하면 이거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해야 될 정보다. 2번 발언자의 인적사항도 비공개해야 될 정보다. 그다음에 3번 알지? 보안관찰 관련 통계 자료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해야 될 정보다. 4번 학폭위 회의록 비공개 대상 정보다. 그냥 딱딱 나오잖아. 자, 오른쪽에 21번. 어이구야, 작년도 국가직 정보 공개 나왔네. 그 밑에 작년도 지방직에도 또 정보 공개 나오고, 그지? 자, 21번 틀린 거.
그렇지. 자, 키워드 국민의 알 권리. 모든 국민에게는 알 권리라는 기본적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그 알 권리에 포함된 게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알 권리에는 두 번째 끝에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 일반적이라는 말은 그냥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 일반적이라는 말이 그거야. 알고 싶은 정보라면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도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 인정됩니다. 응? 맞고 2번. 이건 아까 나왔지? 이게 통째로 잘 알아야 돼. 정보공개 청구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다. 그 자체가.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했다 거부받으면 그것만으로도 거부받은 것만으로도 권리를 침해받은 거니까 소송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거고 거부받음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이익이 침해됐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응? 자, 맞고 3번. 틀렸지? 원본만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 원본을 의미한다 그래서 틀렸어. 아, 되게 쉬워. 그죠? 4번은 이제 서로 공방을 벌였어. 내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공고연에 거부. 그래서 소송 들어갔어. 소송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정보 보유하고 있는 거 맞다. 근데 공공기관은 아니다. 그 정보 폐기해버려. 지금 없다. 그래서 공방이 벌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걸로 결정났냐면 공공기관 말이 맞는 걸로 결정났어. 더 이상 그 정보를 공고연에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이 됐어. 그러면 소송 계속할 필요가 있어?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들 폐기해서 없어진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핵심은 첫째 끝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판명이 났단 말이야. 그렇다면 두 번째 끝에 거부한 거, 정보공개 거부한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없어. 소송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뜻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작년도 지망직. 자, 틀린 거 1번 청구인이 부담한다. 2번 이게 이제 2020년도 법 개정되면서 추가한 내용으로 이거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또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지금 여러분 책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응? 자, 2번 국민이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정보인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야. 응? 보유 관리하지 않은 정보로서 이제 민원 신청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민원 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민원 신청에 대한 거부 이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2번 그대로 맞는 내용. 3번 맞는 내용 우리 아까 했지. 4번은 정보 공개 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공무원 괴롭힐 목적이라면 이거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였지? 쉬웠어. 4번이고. 그 다음에 23번. 네. 틀린 거 그러네. 3번 틀린 거. 1번. 이거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요.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법이 명시했어요. 응? 맞고 2번 모든 국민에게 정보 공개 청구. 이 국민의 범위에 누구누구 있다는 거야.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다 포함되고 설립 목적도 안 따진다는 거였지. 그 다음에 3번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그죠? 공공기관에는 정보 공개 업무 이 담당자가 지정이 되게 돼 있어요. 정보 공개 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성실하게 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잖아. 그 다음에 뭐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하거나 회피 등 이런 행위하면 안 된다고. 당연해. 응? 그 다음에 4번. 이게 X입니다. 4번은 첫째 봐.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요거를 또 자주 내더라고. 밑에 보면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3번 항목을 많이 내더라고. 그래서 예산 집행,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도 공개해달라고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 스스로가 어떻게 해? 미리 언제 공개할 범위, 공개하는 주기, 공개하는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서 국민한테 공표를 해놓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래. 이건 국민이
공개자로 청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정해놓고 공개를 해라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치치료 왜 틀렸냐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려야 되고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를. 그러니까 언제 뭐를 공개합니다까지 다 기준 정해서 국민한테 알려놓고 그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릴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 문장이 틀린 거야. 응?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국민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정보는 알아서 정해놓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지. 목록이. 자, 24번으로 갑시다.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에 보면 첫째 끝에 전자적 형태로 분류와 관리하는 정보 중 이미 공개할 대상으로 분류한 정보는 국민이 청구를 안 해도 알아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서 원문을 그대로 공개해야 된다라고 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원문 공개라고 하면서 1번 맞아요. 자, 2번 새로운 법조항 추가된 거예요. 자, 국민이 문제는 이런 거잖아. 반복된 청구를 해. 한번 청구를 해서 이거 없는 정보인가 뭐 거부했다든지 했는데 또 다음날 똑같은 정보 공개 또 청구하고 반복적인 청구를 한단 말이야. 응?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계속 청구하거나, 응?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두 번째 줄에 정보공개 청구를 남용하면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제 반복적으로 청구하면 법이 뭐라냐면 이제 그냥 끝내. 그러니까 종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냥 거기 해설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중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복된 청구를 막 하면. 근데 그냥 종결 처리할 뿐 뭐 반복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청구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응? 근데 여기 과태료 부과 규정 부과 처분 대상이 된다 그래서 X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응? 없는 걸 또 만들어 놨어.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출제자가 알아본 건 이렇게 하면 이게 과태료 부과해서 처벌하는 규정까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봐. 그지? 근데 그런 규정을 안 두고 있는 건 뭔가 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려는 입장인가 봐. 근데 현실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야 3번은 또 순경시험이 그지같이 뜨네. 자 이제 3번은 예전에 내가 설명을 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청구를 했어. 이제 무슨 정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에 관한 정보 이렇게 하고 또 뭐뭐에 관한 정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슨 이런 걸 뭐라 해야 돼? 행렬표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정보.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무슨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수치가 돼 있는 이런 정보를 달라. 근데 공공기관은 그렇게 돼 있는 정보는 없대. 그렇게 형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정보는 없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컴퓨터 작업만 하면 돼. 약간의 편집 이런 거 하면 여기 정보 끌어다가 이렇게 표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줄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봐. 첫째 줄 끝에 공공기관이 청구한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어. 응? 그치? 그리고 그 해당 기관의 통상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검색해서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쉽게. 그렇다면 원래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 되나? 그렇게 간단한 컴퓨터 작업만 통해서 기초자료 검색해가지고 편집해서 원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면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거야. 근데 원하는 형태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건 위법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결론. 응? 그래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또 판례, 이거 중요한데, 자, 아까 전제가 뭐였지?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할 때 자기가 원하는 공개 방법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어. 복사해달라, 메일로 보내달라. 그러면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를 해줘야지 행정기관에게는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 그랬지. 그럼 여기 봐봐. 4번에 보니까 앞부분 맞죠? 따라서 두 번째 끝에 보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대로 안 해주고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자, 말하자면 반은 들어주고 반은 안 거부한 거야. 반 들어준 건 뭐냐면 공개해달라는 정보를 공개한 거는 들어준 거야. 근데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안 거부한 거지. 안 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일부 거부 처분한 거로 보는 거야. 그치? 정보는 공개를 해줬는데 방법대로는 안 해줬으니까, 신청한 방법대로는 안 해줬으니까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일부 거부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잘 나와요. 이거 이제 최근 판례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4번.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급 이상 문제로 갑시다. 자, 25번은 정보공개 틀린 거 고르라는 거지. 판례 입장하고 다르게 쓴 거. 자, 쉽다. 1번 정보공개 청구자의 국민 속에는 맨날 뭐 물어봐? 법인, 권리능력원의 사단도 포함하는데 설립 목적도 안 따지고, 그지? 1번 맞지? 2번 익숙하다. 그지? 쉽게 인터넷 검색만 하면 찾을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거부하는 게. 그지? 맞고. 3번은 이거 이제 여기 참 우선 첫째 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있지? 이게 중요한 하나예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일단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야.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비공개하는 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만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소송 기록에 나타난 정보만 하나는 건 아니야. 소송 기록에는 안 써 있어도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소송 기록에 안 들어 있어도 그건 거부할 수 있는 거야. 응? 따라서 키워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두 번째 줄에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것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야. 두 번째,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것을 요하진 않아. 말 바꾸면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라도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 응? 공개 거부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지. 자, 3번에 거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될 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응? 4번 나온 거고 5번은 이제 5번에 첫째 부분 공개가 나오지. 부분 공개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한 정보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하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하고 혼합이 돼 있어. 섞여 있는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이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부분 공개에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리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이제 분리를 해서 나머지 부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판결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분리했을 때 두 번째 끝에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고 그 나머지 부분 정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응? 읽고 지나가세요. 8개월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26번 판례 태도 정보 공개 옳은 거. 1번 뭐 나왔어? 검찰 보존사무 규칙 나왔어. 더 이상 볼 거 없어. 이거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랬지? X. 2번 정당화될 수 없지? 익숙해 이제. 응? 정당화된다. X. 3번 3번 X인데 여기 보면 셋째 줄, 넷째 줄 개인 식별 정보에 제한된다. X. 딱 보면 정보의 형태가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같이 누구인지 딱 보면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이게 이제 뭐야? 응? 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될 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 정보의 형태는 그 형태만 보지 말고 그 정보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다른 정보하고 이렇게 딱 쉽게 결합만 해보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그런 정보까지도 다 포함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구법과 마찬가지로 하는 게 구법과 달리 구법은 이제 정보공개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야. 근데 개정되기 전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이 이렇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이게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로 돼 있었으나 법을 개정해서 그 개인 식별 정보만이 아니라 그 다른 정보하고 이렇게 결합하면 쉽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까지도 포함을 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그런 정보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거든. 그래서 구법과 달리 고유 식별 개인 식별 정보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해설이 있으니까 보세요. 틀렸고 4번은 알지?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비공개 정보야. 비공개. 그럼 4번 틀렸지? 문장을 보니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 대상이란 말인데 아니라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 두 번째 줄에 뭐야? 셋째 줄에 있지?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말은 길지만 핵심 단어들이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7번 정보 공개 옳은 거 올라라 그랬습니다. 1번 어때? X 원본일 필요는 없는데 그지? 2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정보 공개 권자에 해당하죠. X. 3번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요? 오로지 뭐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한다 이러면 권리남용으로 허용 안 하잖아. X. 4번 외국인도 일정한 외국인은 인정되죠? X. 쉬워. 5번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면 더 이상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없다. 5번이 정답. 쉬웠다. 그 다음에 28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딱 보니까 사립대학교 나왔지? 사립대학교 항상 둘 내는 거야. 하나는 사립대학교를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거 잘못된 거냐? 아니다.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다. 제대로 만든 거다. 하나. 두 번째, 사립대학이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 비용 지원을 받는 한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용 지원을 받는 영역이든 아니든 다 이 사립대학은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포함돼야 된다. 따라서 맞아, 그지? 즉 두 번째 줄의 핵심이야. 사립대학교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번 너무 쉽다. 틀렸지? 이거 권리 남용으로 봐서 이거 허용 안 하잖아. 네, X.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지? 이건 X고. 3번. 정보공개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이 안 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해당 기관에다 문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청구인이 무슨 방법으로 공개받기를 원해? 사본이나 복제물 교부 방법을 원하면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해줘야 되는 거야. 다만 공개해야 될 정보 양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 업무에 현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는 사본 복제물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일부분 해주고 또 일부분 또 뭐 며칠 뒤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거나 한편으로는 4번 복제해주면서 일부는 그냥 보라고 열람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할 수 있다. 맞고 법 규정 그대로입니다. 2번이 답이었고 쉬웠다. 그 다음에 29번은 틀린 거. 이런 거는 좀 짜증나는 거지. 우리 각 공공기관마다 정보공개 심의회라고 있는데 심의회는 뭐 몇 명으로 구성하냐. 야, 이건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라. 이거 소위 가성비 없어. 응? 거의 잘 안 내요. 응? 이거 난이도 조절 차원에서 내는 거야. 응? 그리고 혹시나 이런 거 나오더라도 이런 거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딴 데서 정답을 찾아. 응? 자, 이거 뭐 위원자 몇 명 이상 몇 명이라고 생각. 이거 외우지 마. 자, 2번 맞지? 이의 신청 안 고치고 행정심판 바로 청구할 수도 있고 맞고 3번은 자, 정보공개법에 이렇게 써놨어.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네. 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건 뭔 말이냐? 그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에 관해서 따로 규정한 거. 응? 이걸 말하는 거다. 응? 그래서 그 규정이 법률이어야 할 것이고 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이어야 된다. 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게 이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그 법률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에서 뭐뭐 공개 안 하도록 한 거 그거 근거로 거부하는 건 인정된다. 이거야. 응? 자,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3번. 3번은 어떻게 돼? 두 번째 줄에 끝에 청구한 정보를 어떻게 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래. 그럼 뭐야? 그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있어 없어? 없지. 싸워서 이긴들 무슨 공개받을 정보가 없는데, 그죠? 따라서 인정된다. X지. 그러니까 말은 길게 써놨지만 핵심은 둘째 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인정된 거야. 그러면 뭐 다툴 이익은 없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4번이다. 5번은 아까 나왔지? 오로지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만 청구한다 이러면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남용으로, 그죠? 그래서 거부해도 위법이 아니다. 응? 그래고 말 길어도 다 배운 거야. 그 다음에 30번 틀린 거 고르래. 10번 틀린 거. 네. 1번 원본일 필요 없다. 맞죠? 2번 둘째 줄 끝에 청구된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누가 증명해야 돼? 재판에서. 거부한 공공기관에게 유리한 거니까 공공기관 측이 안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정보공개 청구권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걸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국가로부터 뭔가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이라 그래. 그러니까 첫째 줄 어떤 알고 싶은 정보에 접근해서 뭐 수집하고 이런 거 자유는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권리, 응? 자유권으로서의 성질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알고 싶은 정보를 공개달라고 청구하는 청구권의 성질, 두 가지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냥 특별한 건 없어요. 응. 이런 건 틀리게 낼 수가 없어. 응? 그냥 지문에 넣는 거지. 그리고 3번에 이제 알 권리는 헌법 21조. 헌법 21조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응? 이거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죠. 3번 맞고. 4번 알 수 있지? 셋째 줄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알면 맨날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31번 틀린 거. 1번 맞죠? 권리 남용. 거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설명 생략. 3번도 설명 생략. 4번 정당화될 수 없다. 맞지? 그럼 어디가 틀렸어? 1번 틀렸네. 그지?
권리남용을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하는 거 허용 안 된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쉽네. 그죠? 자, 32번 틀린 거 두 번째 줄, 1번의 두 번째 줄.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대요. 그럼 물어보는 게 뭐야? 이거 계속 소송으로 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없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2번 새로 나왔지? 자, 요거는 이게 좀 길어. 그래서 이게 읽어보자.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 재산 등록 의무자, 응?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고위 공무원들은 자기 재산 1년마다 등록해야 돼요. 근데 등록을 할 때 본인 재산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자기의 자식, 자기 부모, 직계 좀비 속의 재산도 같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식이나 부모는 이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부한,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그 거부한 직계 좀비 속의 뭐 이 등록 의무자 본인과의 관계, 뭐 자식인지 부모인지 관계라든지 고지를 거부한 사유,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응? 이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다. 응? 그 뜻입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응? 처음 나왔죠.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응?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닌데 하여튼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직자윤리법이라면서 이제 일정한 공무원들은 재산 등록 의무자로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직계 좀비 속의 재산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직계 좀비 속의 경우는 그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거부한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관련 문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응? 비공개 대상 정보로 봤다 이런 정도로 한번 하고 3번 또 나왔지. 정보 안 갖고 있다는 거는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된다. 응? 반대로 거짓말하지 마. 정보 그대로 갖고 있지. 이 갖고 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되고, 그지? 4번 셋째 줄. 공공기관은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어. 핵심 그거지?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대로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선택할 재량 없지? 맞다. 그 다음에 5번은 자, 5번은 핵심이 이거야. 정보 공개 청구받으면 공공기관은 거부할 수도 있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거부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이거는 뭐 이거 공개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공개 거부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건 안 되고 법이 정한 8가지 비공개 사항 중에 어디에 해당돼서 공개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해야지. 그냥 막연하고 개괄적인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즉 셋째 줄 있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비공개 이유에 해당돼서 거부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거부하는 문서에 써줘야 되지. 응? 그냥 넷째 줄에 개괄적인 이유. 이걸 공개하면 이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공익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막연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만 길고 구체적으로 법이 정한 어디에 해당돼서 거부하는지를 명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33번. 자, 판례 입장으로 오는 거. 1번 어때? 공공기관은 공개 방법을 선택할 권한 없잖아. 근데 청구된 정보는 공개를 해줬는데 방법은 신청한 방법대로 안 해줬다면 일부 거부한 거로 보지? 일부 거부 처분으로 보니까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왜 공개 안 해줬어? 그 일부 거부한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은 나왔다. 이거 이미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하는 거 정당화될 수 없죠. 따라서 X. 그 비공개 사유 안 돼요. 된다 그랬잖아. X지. 2번이 답. 2번 X. 1번이 맞는 거지? 3번은 뭐야? 공공기관은 정보 안 갖고 있다고 그러지? 거짓말하지 마. 니네 정보 갖고 있어. 갖고 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해야지. 안 갖고 있다는 건 공공기관이 입증하고. 그러니까 정보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근데 보유 관리 여부의 입증 책임 다 청구인이 갖는 건 아니지. 나눠야지. 안 그래요?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여기는 지금 보유 관리 여부 하니까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몽땅 다 청구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말이 되어버려서 틀리는 거지. 나눠지잖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인,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서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 몽땅 다 청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뭐였냐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 소송하는 데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교도관들의 근무보고서 사건이야. 응?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수용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도관들의 근무보고서를 이제 청구했었지. 그런데 그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끝났더라도 그 정보공개 청구는 그걸 계속 이 정보공개 종결되었더라도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라 권리남용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뭐 소송 종결된 거하고 상관없고, 응? 어쨌든 첫째 줄에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건 정당한 권리행사고 권리남용 아니니까 X예요. 그 소송 종결된 거하고 상관없어. 응? 손해배상 청구소송 종결된 거하고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소송이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34번 옳은 거 올라라. 정보공개가 거의 다 아직 좀 남았나? 아직 몇 문제 남았구나. 자, 옳은 거 올라라 했죠? 34번 하고 쉽시다.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 다 풀면 돼. 응? 자, 나머지 얼마 안 남았어요. 옳은 거. 자, 1번. 국회는 약칭. 우리가 이 정식 법 이름이고, 이거 줄여서 정보공개법이라고 이렇게 약칭한단 말이야. 국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됩니다. 응? 그리고 그런데 그 동법이라는 게 그 정보공개법을 지칭하는 거지.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것이야. 여기서부터 틀려나가요. 정보공개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응? 다만 이제 국회가 만든 국회 정보공개규칙이라고 있어. 근데 그거는 정보공개법의 하위법으로 국회가 스스로 이제 위임을 받는 거야. 정보공개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국회가 규칙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국회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 적용을 받고 세부적으로는 국회 정보규칙에 따라서 이제 또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두 개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정보공개법 적용 안 된대? X지? 이거 국회 시험이니까 이런 문제를 낸 거야. 응? 국회 시험이 아니면 국회 공무원 보는 시험이 아니면 이런 문제 안 내요. 여러분들하고는 별 상관은 없을 거야. 자, 2번 외국인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야. 핵심은 문장의 주어. 외국인 중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셋째 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 응? 그죠? 그리고 KBS는 공개 의무 있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오로지 상대방이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권리남용 아니니까 이거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3번은 아까 나왔다. 독립유공자 서훈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비공개? 비공개다. 응? 따라서 말 그럴싸하지만 공개되어야 된다. X입니다. 그럴싸한 말을 갖다 붙였지만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자유롭게 심사하고 토론하고 하려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비공개 대상인데 공개돼야 된다고 X. 응? 정확히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를 명확히 외우질 않으면 말에 끌려간다니까. 이런 말 비추면 그럴싸하잖아. 아니란 말이야.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 내려진 거야. 그래서 3번 X. 그 다음에 4번은
자, 두 번째 끝에 정보공개위원회 기관 명칭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어디야? 국무총리 소속. 응? 그래서 4번 맞아요. 근데 4번 맞고. 자, 근데 원래 이게 출제 당시는 4번 틀렸었어요. 왜냐면 출제 당시는 정보공개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어. 현재로 기준으로 하면 4번도 틀린 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출제 당시는 2번만 옳은 거였는데 지금은 4번도 옳은 게 된 거야. 출제 당시는 4번이 틀렸었지. 그지? 대통령 소속이었으니까.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됐어요. 응? 현재로 보면.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참 행안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보 공개,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 전체의 정보 공개 업무에 관한 총괄 기관이야. 행안부 장관이.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정보 공개에 관하여 필요하면 그 정보 공개 처리 실태 개선을 공고할 수 있는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소속 기관이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데는 행안부 장관이 권한 없어요. 행정부 소속 기관들에게만 공고할 수 있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은. 응? 그래서 거기 보면 밑줄 쳐놨잖아. 행안부 장관은 필요하면 공공기관에게 권고할 수는 있는데 바로 속에 뭐 있어?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얘는 독립기관이에요. 행안부 장관이 간섭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긴 제외죠. 응? 그러니까 국회 사무총장에게는 개선 공고할 수 없습니다. 응? 또 하나 행안부 장관은 전년도 우리 행정부에 속한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어제쯤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입니다. 국정감사 30일 전까지가 아니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지문 1번은 신경 쓰지 말되 5번은 그래도 알아둬야 돼요. 5번에 행안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게만 공고할 수 있는 거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그 소속 기관에게는 권고권이 없어요. 그 자기 권한 밖이에요. 응? 뭐 그런 거 좀 알아두세요. 5번은 알아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시작. 그죠? 좀 쉬었다가